안녕하세요. 9장 3절 여러 가지 포인터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9장 3절은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모든 포인터들을 쭉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던 몇 가지 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 포인터들과 배열 같은 것들 쭉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지 않았던 내용도 슬쩍 공부하시고 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너무 쉽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뜻하겠죠. 인트형 포인터 변수 MP는 4바이트, 그리고 MP에는 누구를 저장해요?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겠죠. 그래서 인트형 변수 n이라는 애가 있고 10이라는 애를 저장한다면 이거의 시작 주소가 12ff7c라면 너무 빨랐죠. 자, MP에 얼마를 저장하죠? 12ff7c를 저장하죠. MP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 인트형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몇 바이트? 4바이트이다. 자, 앞쪽은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요. 뒤쪽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2번도 많이 보았던 내용이죠. 인트형 몇 차원 포인터? 2차원 포인터 변수가 되겠네요. MPP는 몇 바이트? 4바이트. 모든 포인터 변수는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러다 보니까 MPP라는 애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갖는데 여기는 몇 차원 주소를 저장해요? 2차원. 누구의 2차원? 인트형 2차원 주소를 저장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2차원 주소는 여기 보시면 MP라는 애가 있는데 MP는 누구? 보니까 포인터형 1차원 포인터형 변수죠. 1차원 포인터형 변수의 이 주소 인트형 1차원 포인터 변수의 이 주소는 몇 차원 주소다? 2차원 주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2차원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2차원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인트형 2차원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2차원 포인터 변수를 만든다. 자, 1차원 이거를 1차원 포인터 변수라고 했죠. MP 포인터 변수용 MP. 자, 여기에는 어떤 걸 저장해요? 당연히 인트형 시작 주소를 저장하죠. 12ff7c를 저장합니다. 몇 바이트? 포인트 변수니까 당연히 MP도 4바이트가 되겠죠. MPP는 몇 바이트? 당연히 이것도 포인트 변수니까 4바이트가 되겠죠. 자, MPP로는 이 메모리 N이라는 바이트 M 메모리를 뜻하기 위해서는 에스트릭 연산자를 몇 번 붙여요? 두 번. 2차원 포인터는 두 번, 1차원 포인터는 한 번을 붙여서 이 메모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MPP에 에스트릭 연산자를 두 번 붙이니까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한 번 붙이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메모리 이름은 에스테릭 MP라고 쓸 수가 있겠죠. MPP라고. 그 다음에 두 번 붙이면 이 메모리가 되겠죠. 에스테릭 NPP. 또 이름을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메모리의 이름은 에스테릭 N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2장, 3장을 공부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배열, 인트형 배열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몇 개 만들어졌어요? 인트형 ARR을 시작 주소로 하는 3개의 인트형 메모리를 만들어라. 단 연속적으로 만들어라. 배열이라는 거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인트형 메모리 4바이트 1개, 인트형 메모리 4바이트 2개, 인트형 메모리 4바이트 3개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시작 주소는 ARR. 이 ARR은 1차원 주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는 1차원 주소를 의미한다. ARR은 이 메모리는 ARR0, 이 메모리 ARR1, 이 메모리는 ARR2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번엔 4번. 4번은 인트형 ARR 2 곱하기 3짜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2차원 인트형 배열이라고 부르죠. 2차원 인트형 배열 2 곱하기 3짜리 몇 개 만들어져요? 2, 3은 6. 그래서 이 6개의 인트형 메모리의 이름을 이 4바이트 3개는 0, 0, 0, 1, 0, 2로 사용을 하고 메모리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 3개를 나머지 3개를 1, 0, 1, 1, 1, 2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몇 바이트? 6바이트 2차원 인트형 배열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출력 결과를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인트형 포인터 ARR 3개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죠? 네. 배열은 배열인데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애입니다.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애. 그래서 결합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결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배열은 배열인데 어떤 배열이냐? 인트형 포인터 배열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세 개가 만들어질 세 개가 ARR0, ARR1, ARR2가 만들어진대. 걔네들이 다 모두 다 뭐 하는 애들이다? 인트형 주소들을 저장하는 애들이다. 네, 이것도 앞장들에서 했었죠. 인트형 주소들을 저장한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항상 뭐를 저장해요? 여기다가는 항상 뭘 저장해? 인트형의 주소들을 저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N1, N2, N3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면 이것들의 주소들을 각각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N1의 주소를 저장하고 N2의 주소를 저장하고 N3의 주소를 저장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배열. 그래서 이건 배열 3개를 뜻하는데 인트형 주소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그래서 총 몇 바이트겠어요? 당연히 포인트형 변수들을 3개 가지고 있으니까 3, 4, 12. 그래서 1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어 앞에 거하고 여기 보시면 이 내용하고 비슷하긴 하는데 뭐가 붙었어요? 여기 가로가 이렇게 붙었죠? 그러니까 결합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가로부터 되겠죠? 그래서 뭐부터 뜻한다? 이거는 배열이 아닌 포인터 변수를 뜻하죠.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 ARR. 포인터 변수 ARR.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네. 배열의 열의 개수가 2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 어떤 2차원? 인트형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트 변수네요. ARR은. 그래서 열의 개수가 3개인 인트형의 2차원 배열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R이라는 것은 4바이트 포인터 변수니까 4바이트겠죠. 여기에다가 어떤 주소를 저장한다고요? 네, 이와 같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합니다. 인트형 2차원 배열의 2 곱하기 3짜리 열의 개수가 몇 개? 3개인 2차원 인트형 배열의 시작 주소인 ARR2 같은 애를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고 나면 이 ARR2로도 이렇게 메모리를 당연히 2차원 배열이니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ARR2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ARR이니까 여기가 다 ARR로 바뀌어서 이 똑같은 이름으로 메모리들을 접근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다차원 1차원 배열을 다차원 배열처럼 사용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에서 배웠던 포인터 변수죠. 자, 이번에는 인트형 어쩌고저쩌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결합 순서를 잘 보시라 그랬죠. 우선 결합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자, 딱 보자마자 알 수 있겠죠. 무슨 변수죠? 네, 포인터 변수를 뜻합니다. 포인터 변수. 몇 바이트겠어요? 당연히 포인터 변수니까 4바이트.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가로 2개를 딱 중가로 죄송합니다. 대가로 2개를 딱 이렇게 쳐놓으면서 2 곱하기 3짜리.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것도 배웠죠.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어떤 포인터 변수냐, 어떤 주소를 저장하냐, 인트형 배열 행의 개수가 2개요 열의 개수가 3개인 3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 ARR이 됐습니까? 그럼 ARR은 어떤 포인터 변수죠? 어떤 주소를 저장하죠? 바로 이와 같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애입니다. 한마디로 인트형 행의 개수가 2개,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3차원 배열 ARR3 같은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형 변수 ARR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저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배열은 이와 같은 이름들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 ARR로도 누구처럼 똑같이 이 메모리들을 이 이름으로 ARR3 대신에 누구로? ARR로 ARR3 대신에 누구로? ARR로 모두 다 이 똑같은 이름으로 이 메모리들을 접근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결합 순서를 잘 보시면 아는데요. 자, 우선 결합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가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여기 가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도 또 누가 AR라고 결합이 먼저 되는 게 바로 이 문장이죠. 그러면 누구를 뜻하죠? 예, 배열을 뜻합니다. 배열. 배열을 뜻하는데 그 배열이 무슨 배열이냐? 여기가 결합돼 있죠. 한마디로
배열은 배열인데 어떤 배열? 포인터 배열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열은 배열인데 그 배열 두 개가 포인터형이다 이런 소리 되겠죠. 배열은 배열인데 두 개 배열이 포인터형이다. 한마디로 배열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데 이 두 개가 뭐 하는 애요? 포인터를 아마도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형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뭔가가 만들어져 있죠. 얘는 뭐를 의미하죠? 얘가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어떤 포인터 변수? 한마디로 이 포인터 변수 두 개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가 어떤 형태라고요? 네. 배열의 열의 개수가 3개인 인트형 배열의 2차원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형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에는 주소들을 두 개를 저장하는데 이 주소들을 어떤 주소들을 저장한다고요? 당연히 인트형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들을 저장하는 포인터형 변수 두 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주소들을 저장한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애들의 시작 주소들을 저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트형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 IARR 당연히 여기에 저장할 수 있겠죠. 또 인트형 2차원 배열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어때요? IARR2 어디에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장을 하게 되면 됐어요? 이 ARR 제로로 이름으로 누구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배열의 이름처럼. 그러다 보니까 ARR1이라는 이 이름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자, 이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ARR1이라는 이 이름 대신에 누구를 쓸 수 있어요? ARR0라는 이 이름으로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이 배열의 이름 대신에 ARR2, IARR2 얘 대신에 얘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ARR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ARR1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누구 대신에 IARR2 대신에 넣어서 이 배열 이름처럼 똑같이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처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결합 순서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무슨 변수예요? ARR이 포인터 변수다. 야, 포인터 변수네. 포인터 변수인데 또 이 결합이 이렇게 돼서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여기 보여요. 이게 네. 인트형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인트형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결합이 돼서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이렇게 결합이 돼서 2차원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한다. 근데 어떤 형? 인트형의 2차원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다라는 의미인데 자 얘가 붙었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볼까요? 결합 순서가 ARR은 포인터 변수야. 근데 어떤 포인터 변수야?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애야. 근데 2차원 배열이 어떤 자료형이냐? 인트형 포인터라는 자료형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마디로 이 포인터 변수는 자 이런 배열이 있습니다. 이 배열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트 에스테릭 연산자가 이렇게 빼어졌는데요. 에스테릭 IARR 2 곱하기 3짜리 이 배열이 2 곱하기 3짜리가 만들어졌는데요. 2 곱하기 3짜리 자, 2 곱하기 3짜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배열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0, 0, 0, 0,1, 0,2, 0, 1,0, 1,1, 1,2 이렇게 2차원으로 사용하는 2차원 배열인데 여기가 인트형 에스테리크가 붙었으니까 이 배열 요소들은 모두 다 누구의 주소를 저장해요? 인트형의 주소를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트형 주소. 그래서 이런 인트형 메모리들이 있다면 이런 주소들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저장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2차원 인트형 한마디로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2차원 배열 IRR 2 곱하기
3짜리 이런 배열이 있었다면 이런 배열의 2차원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형 변수가 바로 이 AR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포인터 변수인데 배열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야. 근데 그 2차원 배열이 어떤 배열이냐? 인트형 포인터를 저장하는 인트형 주소들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소들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물론 여기는 조금 오타입니다. ARR이라는 이 주소로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 대신에 쓸 수 있다고요? 네, AR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RR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도 ARR이 되겠죠. 시작 주소가 된다면. 그래서 이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치는 실제로 이건 포인터 변수도 배열도 아니고요. 뭐겠어요? 여기 많이 봤죠? 뭡니까? 함수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함수의 원형. 어떤 함수의 원형이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함수의 원형입니다. 어떤 함수죠? 함수의 이름은 펀C요. 리턴 자료형은 인트형 포인터요. 매개 변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와 같은 함수의 원형이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자, 리턴형은 인트형 포인터를 리턴하고 한마디로 인트형 주소를 리턴하는 함수고 인자로는 매개 변수가 보이드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함수의 원형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9장에서 배운 내용이죠. 뭐겠죠? 자, 결합 순서를 잘 보시라겠죠. 가로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펀C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다라는 게 먼저 결합이 돼 있죠. 펀C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다. 근데 어떤 포인터 변수냐? 인트형을 리턴하고 보이드형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함수형 포인터 변수다. 이런 애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자, 함수의 원형이 이와 같은 애, 이와 같은 애. 인트형을 리턴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가 없는 이와 같은 함수들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죠. 펀C가. 그래서 펀C라는 놈이 있다면 이와 같은 주소를 저장해서 누구? 펀C를 호출하고 펀C를 호출하면 펑션 1을 호출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주소를 저장해서 펀C를 호출하면 이와 같은 펑션 2를 호출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이것도 결합 순서를 잘 보시라 그랬죠. 자, 결합이 이렇게 먼저 되겠습니다. 뭐부터 결합이 되겠죠? 당연히 가로가 있고 대가로가 있으니까 여기 대가로를 여기에다가 먼저 결합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결합이 돼서 배열 두 개다. 배열 두 개. 근데 이 배열이 무슨 배열이냐? 이 배열이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이 소리예요. 배열이 두 개가 만들어져. 연속적으로 메모리가 두 개가 만들어진데 이 두 개가 주소들을 저장한다.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형 배열이 된다.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형 배열이다. 근데 인트형을 리턴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가 보이드인 아무것도 없는 함수 포인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에다가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어떤 주소를 저장해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이 두 곳에는. 근데 어떤 주소들을 저장하냐? 함수의 주소인데 인트형의 리턴을 갖고 보이드형의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의 주소들을 저장하죠. 한마디로 이런 함수들 인트형의 매개 변수 리턴을 갖고 매개 변수가 보이드인 이런 함수의 주소들을 저장하는 이곳은 포인터 변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언해서 만들었다면 펑시 제로라고 돼 있는 이 내용에는 누구의 주소를 이렇게 펑션 1이라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겠죠. 펑션 1이라는 펑시 1이라는 이 메모리에는 누구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펑션 2라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함수가 이게 함수의 주소라면 이렇게와 같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함수의 주소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그랬죠. 당연히 얘는 펑션 1 함수를 얘는 펑션 2 함수를 호출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쭉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들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포인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다 마무리됐다고, 이론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응용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인 내용은 약간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잘 공부를 해 두시도록 하고, 이제 11장부터는 저희가 이제 포인터에 대한 이해 중심이 아닌 활용 중심 그리고 실습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